서울의 중심지 명동. 특히 주말 오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죠.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 전통 청주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쌀로 빚은 전통 청주와 사케라고 알려진 일본 청주, 두 청주의 맛은 어떻게 다른지 전통 청주와 일본 청주를 각각 잔에 담아 맛보게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는데요.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청주의 맛,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A는 맛이 강하고 향이 강한데 B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A가 조금 첫 맛은 되게 달아서 좋고요. B는 시작부터 써서 거부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A 먹고 B 먹어서 그런가? 아니야. A가 아무튼 전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달았다 쓴 게 나은 것 나는 B가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B の方が飲みやすいからです。A の方が飲みやすいです。なんか B は日本酒のような味がして、で日本人なんで飲みやすく感じたんで B の方が美味しいと思いました。 Well, A is good, but A is a little too sweet, while B has a nice, smoother flavor.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맛보게 한 후 각자의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뒷맛이 깊은 맛, A가 깊은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뒷맛이. A가 더 향이 강하고 목 넘길 때 A 쪽이 훨씬 더 그 향이나 맛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A가 좀 더 진하고요. 맛이 뚜렷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A. A는 바로 우리 전통의 청주. 시음의 결과 우리 전통 청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 청주의 맛이지만 여전히 우리 입맛에는 우리 것이 익숙하다는 것. 우리 청주의 맛을 알릴 수 있다는 청신호가 아닐까요? 맑은 술이라는 뜻을 가진 청주. 쌀과 누룩을 이용해 발효시킨 술 위에 대나무로 만든 용수를 박아 그 안에 고인 술을 떠내면 그것이 바로 청주입니다. 청주는 쌀로 만든 술 가운데 가장 맑고 기본이 되는 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빚은 청주가 전해집니다. 그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술이 바로 한산 소곡주입니다. 백제 유민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져 백제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소곡주의 맛과 향에 취해 과거를 치르지 못했다는 일화로 안진뱅이 술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산 소곡주와 더불어 선조들이 청주를 빚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재료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곡식과 직접 기른 물로 정성스럽게 고두밥을 짓습니다. 집안에 따라 쌀을 쪄서 고두밥을 만들거나 백설기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먼저 식힌 고두밥에 누룩을 넣고 밑술을 빚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누룩.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통 통밀로 누룩을 만드는데 물에겐 통밀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한 달 동안 놓아두면 곰팡이 씨와 효모 씨가 앉아 누룩이 완성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누룩을 잘게 부수어 고두밥과 한데 버무립니다. 조상들이 전해준 비법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술도가. 정성 어린 손끝에서 1500년 전 조상들이 마셨던 그 시절 그 맛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3, 4일간 놓아두면 발효가 시작되고 밑술이 완성됩니다. 밑술이 완성되면 덧술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집안에 따라 다양한 부재료를 넣기도 합니다. 한산 소곡주의 경우 콩과 엿기름을 부재료로 넣습니다. 그 이유는 발효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덧술은 밑술과 마찬가지로 고두밥과 누룩, 밑술을 넣어 만드는데 소곡주의 경우 이때 고두밥은 찹쌀로 짓습니다. 이 밑술은 맵쌀 빻아가지고 밑술 해서 한 4일 놨다가 발효가 되면 찹쌀을 고두밥 쪄가지고 또 다시 2차 사입을 해요.
청주는 발효 횟수에 따라 2양주와 3양주로 나뉩니다. 2양주는 덧술을 한 번만 만들 경우이고 덧술을 2번 만들 경우 3양주라고 합니다. 소곡주의 경우는 밑술과 한 번의 덧술 과정을 거친 2양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저온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정성과 고집이 모여 마침내 맑은 청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쌀로 만든 곡주를 먹었다는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등장합니다. 고려시대에는 곡차라고 해서 사차를 중심으로 빚어 마셨고 조선시대에는 지방마다 질 좋은 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송나라 때에 사신으로 왔던 서긍이라는 분이 편찬해가지고 남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고려 시대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쌀에 술을 빚는데 빛깔이 맑고 술이 빨리 취하면서 빨리 깬다. 말하자면 이제 좋은 술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주는 궁중이나 상류사회에서나 마실 수 있는 술이었고 혼례나 제사 등 중요한 행사에 쓰였던 귀한 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도 양반들이 마셨던 청주만큼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세종 때 이제 금주령이 내려지는데 이 금주령 중에서 걸리는 말하자면 적발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청주를 마신 사람은 걸리지 않고 막걸리나 사고 판 사람들만 걸린다는 얘기를 국왕인 세종이 직접 하고 내가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 그 얘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요즘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에 거촉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게 또 소비층이 어디였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명가, 명주. 조선시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 그 많은 청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옛 명성이 이어지지 않은 걸까요? 서울 신사동에 자리한 사케 전문점. 얼마 전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 막걸리만큼이나 일본 사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술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오자! 좋아요. おめでたい時に、みんなで作りたてのお酒を一緒に割ってみんなで飲みましょう。 일본 문화와 동시에 일본 술을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합니다. 네, 사케가 일반 주점에서 드시는 술보다 훨씬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사케를 칵테일로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사케를 일반 음식하고 곁들이실 수도 있고 와인처럼 사케 메이커스 디너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케는 원래 일본 술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일본 청주를 사케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국주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일본인들이 즐겨 마시는 술입니다. 이제 사케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술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본 주점들이 등장했고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사케를 맛볼 수 있는 전문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케 소비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사케를 즐겨 마시는 걸까요? 사케가 가진 매력이 있다면 일단 깨끗하고요. 깨끗하고 향이 너무 좋고요.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 술에 취하고 기분이 좋고. 일본 사케 술이 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깔끔하네요, 한마디로. 사케는 다른 술에 비해서 여자가 마시기에 상당히 부드럽고 요리하고도 말끔하게 잘 어울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마시기 부드럽고 소주처럼 독하지 않으면서 맥주보단 강한 맛.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린다는 것이
사람들이 사케를 즐겨 마시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케가 유행하면서 와인 소믈리에처럼 사케 전문 감별사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요시노가와라고요. 니가다현에서 나오는 술인데요. 굉장히 물이 좋아서 아주 유명한 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술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케 기기카케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격증 제도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직업. 요즘은 일식집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긴조도 있는데 이건 쌀 거의 절반 가까이 깎아버리고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순수하지 마세요. 잔불로 해요, 잔. 와인만큼이나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는 사케. 그래서 마니아가 생길 정도로 여러 종류의 사케를 찾아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름답잖아. 어떤 음식과도 어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술만의 맛이 있다. 그 독특한 맛이 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이, 그러니까 아주 거부감 없는 향이 매력이다라고 좀 생각해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술. 그 사케를 제대로 알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마련한 사케 강좌. 사케 제조 과정에서부터 맛의 비교까지 사케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 사케가 와인보다 더 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거를 드셔보세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강좌인데 사케와 관련해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이들까지 매 강좌 때마다 정원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직업이 초밥을 짓는 일이라서 사케를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케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술이라는 자체가 어떤 뭐 지역적이나 나라별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포함이 된 게 많으니까 그 일본 문화도 좀 알 겸 평소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요새 사케바 같은 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알고 마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다른 술에 비해서 사케가 갖고 있는 우아함, 부드러움, 이러한 매력이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케에 대한 어필을 할까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종전처럼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아주 유순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본 문화에 거부감이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와인만큼이나 다양한 사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쌀로 만들어져 마시기가 부드럽고 알코올 도수가 낮아 웰빙 술로 알려지면서 사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청주를 마시는 이들이 우리 전통 청주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청주에 대해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삿날 빼고 음식점에서는 별로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새 뭐 막걸리는 많이 마시지만 청주는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주는 조금 더 맛이 강하고 독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전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사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똑같이 쌀로 만들어진 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전통 청주보다 일본 사케에 더 익숙한 걸까요? 일본에서 처음 술을 빚을 때 밥을 오래 씹어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타액의 효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처럼 누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누룩을 일본에 전한 사람이 바로 백제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사카 공항에서 1시간가량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일본 교토에 있는 한 신사. 일본에는 이렇게 작은 신사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본 주신이 모셔진 사가신사. 사가라는 이름은 사케의 고어이고 사가라는 말은 한국어의 사갔다라는 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술하고 관계가 많은 곳인 거죠. それで、米で
口の中に入れて、この近くには百済の方から来られた方がたくさんおられますので、そしてここの周辺の住民も一緒にして神さんにお上げしてお祭りされたわがされました。 신사가 있는 지역에 우리 선조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고 그때 술 빚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본 문헌 속에서도 수수보리 형제가 술 빚는 재주가 뛰어나 일본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 청주 제조 방법이 일본으로 건너가 변화를 거치면서 사케가 됐고 그 사케는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으며 다시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일본 청주에 비해 우리 청주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류인수 씨. 그래서 가정에서 술을 직접 빚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전통 방식으로 청주를 빚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북 문경. 조선시대 18년간 영의정을 지낸 방촌 황희정승의 후손이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쯤 세운 집입니다. 젊은 술 연구가 류인수 씨가 이곳에 대대로 내려오는 청주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래된 고택 같은데 이게 역사가 얼마나 된 건가요? 임난 때 의병하셨던 네네. 저한테 그 15대조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니까 네네. 400년이 넘었죠. 네. 종갓집이다 보니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끊임없이 술을 빚다 보니 가세가 기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대를 이어 황규욱 씨가 전수생 자격으로 호산춘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산춘은 밑술과 한 번의 덧술의 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수연이 가득하네요. 냄새가 나요? 네. 쌀과 누룩 외에 호산춘에 들어가는 것은 솔잎입니다. 향을 좋게 하기 위해 솔잎을 넣는다고 합니다. 잔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예, 우리 집에서 호산춘 마시던 오래된 잔입니다. 야, 술의 역사만 마지막 예.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친 술을 음미하는 류인수 씨. 저 달면서 네. 솔향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의 술 맛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의 정성이 모아져 깨끗하고 맑은 술로 거듭나는 술 청주. 아주 민감하십니다.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만들고자 하는 황규욱 씨의 고집이 오늘의 호산춘을 있게 한 것입니다. 앉아서 우리 술 좋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갖는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또 향상돼 가야 됩니다. 호산춘은 딱 어떤 술인가요? 한마디로 풍류적인 술이고요. 선비의 술이고 고집의 술이고 신선히 마시는 술이고 예, 신선히 즐기는 술이고 술보단 곡차고 예. 그래서 네. 보통 술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술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통술 전수자와 젊은 술 연구가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장인 정신과 우리 혼이 담긴 전통 청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혼이 담긴 우리 술. 그러나 과거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였던 1907년 일본은 주세법을 공포했습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술 제조를 허가제로 묶고 공장이 아닌 곳에서 술 제조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도 전통주가 밀주로 성행하자 1916년 주류 단속을 강화하며 모든 주류를 탁주, 약주, 소주로 획일화시켰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일본, 특히 일본하고 비교해서 다른 문화가 하나가 한국에는 아직도 가양주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죠. 누구나 중요한 행사에 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민족이고 술을 또 즐기는 민족이고요. 농산일에, 제산일에, 각종 명절에, 잔치에. 그러다 보니까 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인데
세원을 확보할 목적으로는 이 술을 산업화로 옮겨가서 판매를 하게 되지면은 거기에 막대한 세원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을 선 거죠. 그래서 그간에 집에서 빚어 마셨던 가양주 문화를 금지시키고 술을 상품화로 산업화로 끌고 간 거죠. 원래 약주는 말 그대로 약의 성분을 지닌 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약주는 문화적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손님이 오거나 집안 친척이 어른이 오시면은 약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약주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또 아니면 또 인사로 약주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약재가 들어간 술이 아니라 소주가 되기도 하고 맥주가 되기도 하고 약주 말 그대로 약주가 되기도 하고 막걸리도 그렇단 말이죠. 모든 술을 접대를 하는데 그 술을 다 약주 대접 잘 받았다고 하죠. 이건 총체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그런데 일본에 청주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통상 술을 약주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은 자기 나라의 청주와 구분해 우리 전통 청주를 약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똑같은 술 상표에 일본주, 조선주 이렇게 분류를 표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선주, 일본주를 분리는 하되 술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에서는 청주, 탁주, 약주, 소주, 그다음에 제재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조선의 청주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술을 약주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주를 약주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일본의 사케만을 청주라고 구분을 하게 되집니다. 결국 일본 청주의 판매 수단으로 일본 청주와 구분해서 약주라고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통 청주는 분류상 약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세법에 청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본식 청주 규정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를 규정하는 조항이 일본 청주의 일본 주세법에 보면은 그 쌀하고 쌀 고지하고 물하고 사용해서 술을 빚거든요. 근데 한국의 청주도 일본 청주하고 똑같습니다. 개정 규정이 쌀, 국, 물 이 세 가지로 빚는다고 한국 주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주세법에 국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한국의 누룩이 아니고 일본의 고지를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선의 청주라는 게 있는데 일본 청주를 그 한국 청주를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리고 한국 청주의 자리는 온데간데였고 하다는 점에서 일본 주세법 청주를 놓고 봤을 때는 일본 주세법과 한국 주세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세법 내용에 있는 국, 즉 누룩은 통밀을 갈아서 곰팡이를 띄운 방식이 아닌 일본식 고오지, 즉 쌀알에 곰팡이를 띄운 흑임 누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주세법에 있는 청주는 일본 제조 방법의 술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전통 청주와 일본 주세법에 따라 만들어진 청주의 차이, 맛과 향의 차이는 없을까요? 이건 지금 우리 전통 청주고요. 이것은 일본식 청주고요. 네. 우선 시각적으로 보면 우선 이렇게 극명하게 색깔이 다릅니다. 일본 청주는 물색이 아주 가깝고 색이 별로 없는 거죠. 아주 미색인데 전통 청주는 약간 황금색, 좀 짙은 미색을 띱니다. 일본 술은 백곡균을 쓰거든요. 곰팡이 색깔이 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전통주는 누룩의 곰팡이가 황곡균이에요. 노란 곰팡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색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곰팡이 색이 술 빛깔이 그대로 반영되죠. 그러니까 우리 색은 더 진하게 보이고 일본 술은 더 맑게 보이는 거죠. 일본은 쌀에다가 균을 뿌린 쌀누룩의 방식이고 조선의 청주는 그 밀누룩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좀 더 도정을 해서 술을 빚는다고 한다라면은
조선 청주는, 우리 청주는 도종의 개념은 좀 더 약합니다.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좀 더 진하고 맛이 더 풍부한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청주라고 알고 먹는 술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청주일까요? 차례를 지낼 때 흔히 볼 수 있는 청주입니다. 여기서 청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도정 과정을 거쳐 쌀을 깨끗이 씻은 다음 스팀을 이용해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은 밥을 식히는 과정까지는 전통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청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쌀에 곰팡이를 입힌 누룩을 고두밥과 섞는 과정입니다. 전통 청주를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게 고지하고 개미하고 합쳐지면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게 1차 단계라고 그래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균은 쌀에 곰팡이를 띄운 누룩인 즉 일본식 누룩,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전통 청주하고 저희가 이 산업화된 청주하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 청주라고 하면 그 사용된 누룩이나 국에 많은 미생물들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는 데 비해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누룩이나 국에는 굉장히 단일하게 혹은 굉장히 단순한 미생물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청주는 전통 방식의 청주와는 다른 발효균을 사용하고 있어 전통 청주라고 하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맵쌀이나 찹쌀 등 쌀과 누룩을 발효시켜 만들어지는 청주. 주원료가 쌀인데도 밑주라고 불리지 않고 청주라고 불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쌀에서 나는 귀한 향 때문에 청주라고 불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 청주에게 내준 우리 전통 청주의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술은 다 향기가 좋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향기들 중에서도 쌀술이 가장 향기가 좋은 고급향이라고 하는 청향, 이 향을 띱니다. 그 쌀술이 갖고 있는 청향이라고 하는 데서 술 이름을 청주라고 돼 있어요. 쌀술을 청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급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이 청주라고 하는 용어를 일본 술에 내줬고 우리 전통주는 약주라고 해왔어요. 청주라고 하는 이름을, 브랜드 이름 종류를 찾아와야 돼. 일본에 내줄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지금 양곡정책 같은 경우에 따라서 술이 근절이 됐었어요. 그럼 보면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항상 술을 빚어도 숨어서 몰래 하고 세무조사를 세무원들이 가장 무서웠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 때는 조상님께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술을 빚게 되는데 역사성 유관이 이제 불과 우리가 전통술 다시 발굴한 지가 불과 20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좀 더 역사성이나 발효 기법 같은 것도 다시 우리 것을 찾아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 전통 청주는 몇십 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부활을 꿈꾸는 전통 청주. 일본에서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00년 전부터 국가적 산업으로 주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케가 일본의 국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시 남쪽에 자리한 후시민.
이곳은 오래전부터 양조업이 번창하던 곳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양조장이 지금은 일본의 유명한 청주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술창고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곳에 양조장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케와 관광상품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박물관 한켠에 있는 우물. 청주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물. 이곳 후시미의 양조업이 번창한 이유도 물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우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 봐도 오랜 역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70년) 주조 역사를 지닌 일본의 청주 회사. 우리나라에 일본 청주를 수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7세기 후시미는 양조업이 번창했습니다. 당시 술비는 양조장만두 83개. 이것도 오쿠라라는 사람이 1637년 처음 만든 곳인데 그 당시 양조장을 개조해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술 빚는 도구들만 보더라도 오랜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청주는 쌀과 고지라고 불리는 누룩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케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곰팡이와 효모에 대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お米の周りに麹というカビがぐるりと 일본은 쌀 표면에 누룩을 입혀 사용합니다. 이것을 고지라고 합니다. これが酒粕。酒粕はこの酒粕はですね、漬物を作るのに使ってます。それぞれの国、お酒のどんなお酒が好まれるかということはその年々変わっていきますので、それに合わせたお酒を、作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と品質第一に、考えてお酒を作り続けております。もちろんお酒に関わる非常に重要な微生物の開発もや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それとともにですね防腐剤が入っていないお酒とか、お酒の品質を保持できる、褐色の瓶の開発とかいうのを、かなり昔の話になりますけども、やっております。これがですね酒造公的米、お酒作りに適したお米です。でこちらは、一般米ですけども、もちろんこういうお米を使ってお酒をこちらでは作っています。 일본은 미생물 연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급 술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는 사케를 위한 벼를 직접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そうですね。日本にはですねいろんなタイプのお米があります。で、先ほどお話ししたその山田錦というお米は、お酒造りにとても適したお米です。なぜ適しているかと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粒が大きくって、粒が大きいと精米がしやすい、周りの部分を除きやすい。したがって中の芯だけが使えるわけですね。周りを削る理由は油とかミネラルとかそういうものをできるだけ除くそういう操作ですね。 청주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잘 번식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누룩. 하지만 습기가 많은 일본에선 우리같이 막누룩이 제대로 발효하지 못하자 나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계절, 온도, 바람, 쌀의 품질 등 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맛과 향의 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おそらくですね、日本食が世界に広まったためにですね、その日本食に、とても合う、飲み物として日本酒が広まっ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その背景にはですね、おそらく、技術的な開発が非常に重要でございまして、日本酒の品質を高める努力は過去からずっと続けてまいりました。その一つとして、微生物の開発がございます。例えば、酵母の開発、麹菌の開発をやっておりますし、製造方法では、式醸造という醸造法を確立いたしました。また、その後もですね、新しい技術を導入して、お酒造りをやっております。これらの、創造と革新に関わる技術を、続けてきたということがですね、今の、日本酒の、繁栄の元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효모와 누룩균의 개발, 새로운 양조 기술에 대한 연구. 일본은 청주 맛과 향의 향상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효모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효모를 썼을 때 어떤 향과 어떤 맛이 난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화를 해서 술에 대해서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의 전통 술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또 어떤 맛이 나는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작습니다. 쌀과 이제 밀 품종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술 빚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나 뭐 포장 라인 같은 것은 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지만 수 빚는 모습 다시 옛 것으로 재현을 해야만이 우리 전통주의 뿌리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와 녹차가 만났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직접 알아보고자 녹차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 녹차로 그 술 발효를 시켰을 때 어떤 뭐 미생물들이나 그런 생육에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제 녹차는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넣을 경우에 또 그 미생물이 잘 자라지 못할 수가 있고요. 발효가 조금 더디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녹차 청주를 만들게 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주의해야 할 점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류인수 씨는 직접 녹차 청주를 만들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녹차지만은 또 발효를 조금 시킨 녹차를 쓴다든지 발효시킨 녹차를 그런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이곳은 오랫동안 막걸리를 만들던 곳이라고 합니다. 막걸리를 만들다 보니 전통 청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래서 녹차 청주에 도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녹차 향이 정말 좋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며칠이나 우리의 좋은 전통 청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류인수 씨. 전통 청주를 알리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간을 약 한 2달 정도 해서 우리가 맑은 청주를 얻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방안 가득 술독들이 놓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술들은 바로 우리 땅에서 나온 곡물을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빚은 청주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설에 그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3개월 전에 만든 술입니다. 맛있겠다, 진짜. 청주는 예로부터 명절의 제주로 쓰인 술. 전통술 빚기 수업을 듣는 이들 부부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예, 요건 제가 빚은 술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기분 좋죠. 이렇게 제가 빚은 술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대접하고 또 맛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그 맛이 또 담그고 또 이렇게 술을 담궈가지고 베풀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요즘 쌀로 만든 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전통 청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를 직접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주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반 소주에 비해서 좀 맛이 더 깔끔하고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오묘한 맛과 그 수십 가지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담그니까 더 애착이 가고요. 또 남한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맑고 깨끗한 술 청주. 그 맛을 알리기 위해 전통 청주 빚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청주 맛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잊혀졌다라고 하는 거는 청주는 거의 이제 맛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잊혀진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보급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감춰진 술이에요, 사실. 이게 좋은 술이니까는 거의 대중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못 봐서 이게 감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 청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아마 청주만 찾을 것입니다. 아직은 전통 청주의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주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청주라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 그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이어온 술 청주. 덕분에 그 술맛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그 맛을 알리려는 이들이 있어 청주의 부활은 멀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선 다양성입니다. 재료가 10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룩의 종류에 따라서 술의 향이나 맛이 달라집니다. 또 술을 몇 번 빚느냐. 맥주나 와인은 한 번밖에 안 빚거든요. 고량주도 한 번 빚고. 그런데 우리 청주 가운데는 2번, 3번, 4번, 5번까지 빚습니다, 술을. 그러면 5번, 양주 횟수가 5번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고급이 되지는 거죠. 술 빚는 것들을 직접 봄으로 해서 우리 그 술들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술들을 갖다가 많은 좀 대중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술들이 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직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술들은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대중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술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많이 보급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으로 마시다는 하지만 저희 전통주 같은 경우는 머리로 먹는 것 같습니다. 가슴과 머리로 좋은 생각과 좋은 안주를 준비함으로써 좀 더 술을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보고요. 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술이 어떻게 해서 발효가 됐는지 이 과정 같은 것을 알고서 먹으면 더 좋은 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